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굉장히 핫한 주식이죠. 12월 9일 상장하자마자 당일 140%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C3AI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부분 끝판왕을 꿈꾸는 회사이고 티커부터가 AI입니다. 멋있죠? 본인 스스로가 시장에 경쟁자는 없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감을 뽐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회사와 팔란티어를 간단하게 비교도 해보았으니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 회사는 2011년 설립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전형적인 사스 업체로 대부분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체의 AI 아키텍처를 통해 데이터 분석에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계산해주며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비즈니스 전략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각 기업과 산업마다 특화된 480만 개가 넘는 머신러닝 모델이 있으며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 매일 11억 개 이상의 분석 예측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모가에 5천만 불을 투자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택을 받은 회사이기도 하죠. 또 이 회사는 CEO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마스 시벨이 CEO로 있습니다. 뭔가 욕 같은데 욕이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욕이 아니라. 이 분야를 아시는 분은 시벨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시벨 소프트웨어 제 발음이 참.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CRM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지금은 시장을 장악해버린 세일즈포스가 등장하기 전에 시장을 지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오라클의 피인수 되었지만요. 결국 C3AI는 이 시벨 소프트웨어를 팔고 설립한 회사이며 기술력의 대부분을 승계했어요. 간단하게 매출 증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 증가 추이인데요. 이 그래프는 이 회사가 공시자료의 제일 앞에 전시해 놓은 사진이에요. 사실 저는 이 그래프를 처음 봤을 때는 와, 성장률이 엄청나네 라고 생각했는데 영상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약간 트리키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는 회계 연도가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020년은 2019년 3월에서 2020년 4월 30일까지 커버하는 거예요. 이게 1년치가. 그래서 이제 네, 이 표가 왜 트리키한지는 이제 뒤에서 다시 볼게요. 그래도 어찌됐든 2020년 4월까지는 매출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8%, 48%, 72%면 뭐 정말 뭐 할 말이 없죠. 이 사진은 C3AI 웹사이트의 메인 사진이에요. 기업의 방향과 슬로건을 보여주죠. 엔터프라이즈 AI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AI를 통해 기업들이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멋진 슬로건도 볼 수 있죠. 뭔가 딱 보면 멋있죠, 이것도. 다음은 이 회사의 매출 구조입니다. 매출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브스크립션과 프로페셔널 서비스 두 개로만 나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이용 수익은 다 이쪽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트레이닝을 하거나 제품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수익은 이쪽에 갑니다. 특이한 점으로 이 회사는 기업들과 보통 3년씩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취소와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하나의 큰 계약이 있으면 3년간은 뭐 안전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치의 매출인데요. 이 기간 동안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앞에 표에는 막 70%씩 증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11%라니요. 다음 장을 볼게요. 세그멘트별 매출의 분기별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여기까지가 위에 표에서 나온 수치예요. 여기까지가 이 표에서 나온 수치예요. 여기. 그 그래프 다음은 매출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면서 살짝 둔화됐죠. 그래서 제가 약간 트리키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면 물론 연간 성장을 보여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후에 반년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만도 한데 이 하락한 걸 여기에 넣고 상장하면 모양이 좀 빠질까봐 뭐 염려했을까요? 근데 뭐 사소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쪽 매출은 2년간 약 98%를 성장을 했는데요. 주로 국방부와 금융 및 일반 기업과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성장률은 좀 둔화돼 보이는 모습이고요. 서비스는 2년간 56% 성장했는데요. 사실 구조상 이 서비스 매출이 구독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먼저 전문가를 파견해서 트레이닝과 컨설팅을 한 후 제품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이 서비스 매출로 향후 매출 추이를 뭐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매출 구조입니다. 북미와 아프리카,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뉘었는데요. 북미가 전체 매출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3%로 시장이 작아 보입니다. 그럼 지역별 매출을 3년치로 나눠서 볼게요. 북미는 2년간 약 84%씩, 그러니까 84%가 성장했는데요. 막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최근 성장이 뚝 꺾이는 걸로 보이죠. 근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성장은 굴곡 없이 꾸준히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큰 이제 시장이에요. 아시아는 조금씩의 변동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작년 기준 이제 약 2배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C3A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이 AI 스윗은 이 회사의 핵심 소프트웨어이자 아키텍처예요. 모든 유형의 기업들에게 맞춤형 AI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설계, 개발 및 실행 가능하게 하는데요. AI 툴과 머신러닝이 있어서 스스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최적화된 분석 환경을 제공 가능하게 하고요. AI 어플리케이션은 산업과 용도별로 구분화한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AI 스윗을 통해 제작 가능해요. 지금 총 10개의 산업별로 나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EX 머신화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데이터를 쉽고 신속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분석 툴인데요. 이것도 산업과 기업별로 다양한 툴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요. 결국 이 회사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장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든 산업을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AI 스윗의 고유의 아키텍처를 통해 모든 산업과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종합, 분석해주며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위험 요소도 조기에 분석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베이스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지고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포함한 대부분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쌌으니까요. 공시 자료에는 포춘 리스트에 있는 은행과 헬스케어 그리고 오일 회사 중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벌어들인 경제적인 수치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회사는 이 회사와 거래하면서 생산성이 300% 증가했다고 하고 오일 회사는 2,800만 불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금융업, 제조업, 방산업, 헬스케어, 텔레콤, 오일, 가스,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산업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크로스 인더스트리가 가능하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하나하나들이 이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샘플들이에요. 보시면 금융 쪽은 자금 세탁 방지, 스마트 대출, 현금 관리, CRM 등등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제조업을 보면은 인벤토리 관리,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빨간색 쳐진 프로그램은 프리빌트된 크로스 인더스트리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산업별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인벤토리,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서플라이 네트워크, 그리고 고객 이탈률 관리, 이런 것들, 그쵸? 생산 관리 이런 것들. 아까 위에서는 총 10개의 산업을 지원한다고 했죠? 여기 나온 이 산업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의 산업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 중 몇 개의 산업들을 샘플을 볼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약 3달 정도의 준비 시간만 있으면 바로 맞춤형 소프트웨어로 실전 적용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브리핑하는데 이렇게 2시간, 그리고 기술을 평가하는데 2, 3일 정도, 그리고 시험 적용을 끝내는데 보통 3달이 걸린다고 해요. 바로 그 실전 투입이죠.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섹터 중 몇 개의 샘플만 볼게요. 이거는 제조업인데요. 제조업들은 C3AI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산성, 품질 관리, 서플라이 체인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과 가격, 그리고 수요 공급까지 분석을 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이제 손님들은 재고 관리 효율성이 보통 35% 정도 좋아졌고 불량률은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5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이것을 통해 거래처 벤더들과의 가격과 품질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그리고 공장 안전성 모니터링, 이런 수요 예측 등등의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대요. 다음은 이제 금융업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들을 통해 자금 세탁 방지, 대출 수익률 개선, 대출과 예금 시장의 예측과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그냥 다 해줍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운송업은 조금 더 예측하기가 쉽고 효과가 제일 빠른데요. 재고 관리의 가격 분석은 당연하고 목적지까지의 최적화된 거리와 루트를 분석해주면서 심지어 날씨와 같은 다른 변수들도 분석해주고 가장 최적화된 의사결정으로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인데요. 이걸 말하는 이유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또 이제 AI 제스3가 IoT와도 호환이 됩니다. 참 신기한 게 IoT 등을 통해 환자를 조기 진단할 수 있고 약물 중독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자동으로 원격 진료까지 해주면서 이제 병의 원인 등도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도 예방해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 정말 다양한 이제 기계 산업 기계들과 다 연동도 되는 거예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몇 개의 산업들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요약해봤는데요. 느끼셨듯이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솔루션의 퀄리티는 계속해서 진보하고요. C3 AI가 공개한 손님들의 명단인데요. 보시면 미국 공군도 있고 쉘도 있네요. 공시 자료에 또 이 경쟁에 관해 재미있는 문장이 있어서 발췌해봤습니다. C3 AI는 공시 자료를 통해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돌려서 말한 거지만 본인들 말로는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산업은 굉장히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대부분이 실패한다고 해요. 혹시라도 성공한다 해도 수익화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선을 그었어요. 따지고 보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팔란티어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제공하는 기업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C3 AI의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기업은 만성 적자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고 최근에는 적자가 약 7천만 불까지 증가했어요. 사실 요즘에는 성장형 기업에게는 적자는 별로 부정적인 요소도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좀 보면서 헛웃음이 나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이 컸나 봐요. 매출도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더 웃긴 것은 이 회사가 PPP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사시는 분들은 PPP 아실 거예요. 코로나로 경기가 힘들어져서 미국 정부에서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었죠. CARES Act. 이거 은행원으로서 정말 저는 듣기만 해도 숨이 멈춰지는 단어입니다. 이거로 PPP 대출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모든 직원들이 이제 주말까지 일하면서 대출 심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문제는 PPP는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페이롤 프로텍션 대출이거든요. 이게 사실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심한 경제적 타격이 있어서 직원들을 다 해고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용을 유지해주는 조건에서 정부가 임시적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내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IPO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이것을 받은 거는 어쨌든 좀 모양이 빠지긴 합니다.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630만 불의 PPP 지원을 받았네요.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 거래 은행인가 봐요. 8월 달에 돈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PPP가 기록이 계속 남아 있어서 앞으로 대출 활동을 할 때도 좀 자존심 상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정 대기업들에 의존하는 매출 구조인데 탑3 고객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4%나 차지하는 등 매출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요. 작년에 34%에서 올해는 44%로 더 늘어났죠. 탑3가요. 이걸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건 무조건 리스크예요. 이 세 개 중 하나만 재계약을 안 하고 빠져나가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고객 확보와 매출 다각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매출 성장 추세가 꺾인 건데요. 아까 그 표를 보시면은
잘 성장하다가 최근에 매출이 감소됐죠. 개인적으로는 상장 후 첫 실적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성장형 회사는 적자가 심해도 말도 안 되는 매출 성장률로 그 주가가 올라가는데, 혹시라도 첫 실적 보고서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매출 성장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또 매출이 감소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3AI의 수익률을 볼게요. 매출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6개월은 주춤했죠. 수익률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최근에는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기억하시죠? 팔란티어는 63.4%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제 팔란티어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란티어는 스탁옵션 같은 직원 보상 비용의 비율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만약 두 회사의 직원 보상 비용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률을 본다면 76%와 79%로 팔란티어가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차이는 없고 업종 특성상 고수익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초기 비용은 조금 있지만 대부분 3년 계약으로 세팅이 되면 추후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근데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적자폭이 조금 많이 줄었네요. 근데 이것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회사의 이제 직원 보상 비율은, 매출 대비 직원 보상 비율은 3%에서 8%대로 굉장히 낮지만 아마 상장 후에 이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한 수익률 악화는 염두에 두어야겠죠. 새로 IPO하는 기업들에게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전체 매출 대비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보면 24%를 고점으로 해마다 줄고 최근에는 16%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저는 사실 관리비 비중이 적은 업체를 선호하거든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근데 연구 개발 및, 이제 마케팅 비중을 보면, 연구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의 합을 보면 81%로, 매출 대비 81%로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에는 두 개 합이 102%였고요.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75%로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구조상 언제든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냥 연구개발 비용이랑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면 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비용이니까요. 하지만 이 회사는 미래지향적 공격적인 투자 진행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매출 증가라는 좋은 결과를 맺어줘야 할 텐데요. 향후 직원 스탁 옵션으로 단기 수익률은 악화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수익 산업이고 지금은 수익성보다 매출 증가 여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C3AI의 분기별 손익계산서 수익률을 볼게요. 보시면 서브스크립션의 매출 원가 비중이 25% 수준에서 꾸준히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17%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고 핵심 매출인 소프트웨어의 매출 총이익률만 본다면 최근에 이제 83%라는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만 마케팅과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크면서 적자가 나는 구조라서 사실 지금의 적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지지난 분기에는 전체 매출의 83%를 마케팅 비용에 쓸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매출은 잘 안 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3AI와 팔란티어 두 개를 분석해본 입장으로 제가 두 회사를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이 회사는 간단하게 AI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2011년, 2004년에 설립되면서 팔란티어가 약 7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게 된 계기도 달라요. AI는 CRM 전문가인 시델이 설립하였고 팔란티어는 미 정보국인 CIA의 투자로 기업이 성장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일단 큰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AI는 태생적으로 친기업 중심일 수밖에 없었고 팔란티어는 약간 더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투자받은 회사가 그라서. 근데 AI는 또 설립 목적이 더 많은 기업들에게 AI 소프트웨어를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인 반면 팔란티어는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업했다고 스스로 밝혔죠. 또 AI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정부와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팔란티어는 미국의 동맹국가와만 거래를 할 거라고 공시자료에서 이미 선을 그었죠. 제 영상을 이제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팔란티어로 보면은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AI의 매출 구조는 일단 지금은 구분 없이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 팔란티어는 정부와 커머셜 부분을 나누는 등 정부와의 거래에 또 비중을 이제 크게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를 보면 AI는 기업 편의적 이제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기업들에게 범용성에 특화된 반면 팔란티어는 이제 위치 기반 데이터와 시각화에 특화되면서 범죄 예측 분석 및 작전 활동에 더 장점이 있어요. 또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감염 루트 등의 동선 추적도 훨씬 쉽고요. 팔란티어가. 다음은 매출 의존도인데요. AI는 탑4의 매출 비중이 증가 추세이면서 매출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반면에 팔란티어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서 탑20의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수익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커머셜의 매출 비중도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팔란티어는. 그리고 일단 매출 총이익률의 경우 직원 보상 제외 시 76대 79로 거의 비슷했는데 둘 다 고수익이라는 거죠. 최근 6개월 매출 증가율을 보면 AI는 11%로 이제 성장이 살짝 둔화된 반면 팔란티어는 여전히 5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산업과 기업의 범용성이 높은 것은 AI인 것 같은데 초기 시장을 잘 잡아서 그런지 팔란티어가 보면 아직까지는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막 상장을 했으니 향후 이제 방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의 싸움 구경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C3AI는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팔란티어가 약간 정부 친화적이라면 C3AI는 기업 친화적이었죠. 독보적인 서비스와 호환성으로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는데 후발주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CRM의 아버지 토마스 시벨이 창업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수익과 재물을 보면 이 기업은 이제 안정적이고 고수익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반으로 사실상 언제든 흑자전환이 가능합니다. 작고 효율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투자활동으로 모범적 성장형 기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 보상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상장 후 큰 폭으로 상승될 것 같고 이에 따라 수익률 악화는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매출 성장이 중요하겠죠. 지속적인 적자를 통해서 현재는 이제 자본 잠식에 누적 결손액이 커지면서 보유 현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2020년 10월 기준 보유 현금은 1억 불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럼 이 회사를 투자를 할 때 고려할 리스크를 보면 첫 번째는 매출 증가 추세가 꺾였는데 상장 후 첫 실적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매출을 무조건 증가해 줘야 돼요, 이 회사는. 또 그러니까 팔란티어랑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가 당할 거예요, 또 팔란티어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또 탑3 매출 의존도가 44%로 지나치게 높은데 신규 고객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마케팅 비용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PPP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사소한 요소이긴 하지만 상장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달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게 상장되고 나서 위아래 방향이 안정해졌는데 IPO는 주가에 천장이 없듯이 바닥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C3AI는 이제 팔란티어와 같은 AI 부문 경쟁자들의 성장도 고려해봐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경쟁자들이 본인들은 없다고 하지만 이제 막 우후죽순 막 생길 것 같아요. 블루오션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